예, 그러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그리고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일단 첫 번째 코너는 내부자 거래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전자 공시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 세 개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. 인텔리안테크와 엑시콘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습니다. 인텔리안테크부터 시작을 해보죠. 네, 그러니까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이번 주에 그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 711억 정도 되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는 되게 큰 규모더라고요. 네. 64.6%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이제 유럽의 위성통신 기업이 있습니다. SES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이제 중궤도, 저궤도는 아니고요. 이제 중간궤도 정도에 들어가는 그 위성 안테나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공시가 나왔는데요. 일단 이제 SES 같은 유럽의 이제 통신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특히 유럽에서도 영국의 그 원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거기가 이제 인텔리안테크의 주요 이제 매출처 중에 하나죠.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통신 신호를 쏴가지고 그걸 이제 안테나가 받아줘야 이제 우리가 원활하게 그 위성 통신을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관련된 이제 그 안테나를 만드는 업체가 인텔리안테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스타링크도 이제 정식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결국 이제 5G 이후에 이제 6G라 그러죠. 이게 바로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 이제 위성 통신이라고 좀 불리는데 네. 이게 스타링크도 이제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좀 예고를 했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SES뿐만 아니라 또 가장 경쟁 업체 중에 하나죠. 원앱도 이 시장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인텔리안테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. 이게 시장이 커지면 납품할 때가 되게 많아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번 그 전자공시는 좀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기업의 뭐 그나마 좀 약점을 꽂자라면은 이 급락장에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좀 약간 두려운 게 그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버티던 기업들마저 무너지더라고요. 네. 어제 대표적인 게 그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OCI는 악재가 나온 게 없는데 사실 근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. 주가가 한 70% 올랐으니까 단기간에. 근데 어제 주가가 장중에 거의 10%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약세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덜 빠지거나 올랐던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무너지는 흐름들이 한번 나오는데 인텔리안테크 갖고 그런다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지금 시장이 너무 올라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매수 타이밍을 늦추거나 오히려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려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인텔리안테크가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진입을 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리세요. 내용은 좋으니까.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팔 이유는 없는데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은 내용은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올해 연초에 뭐 우주 산업 ETF 상품 나온다 하면서 참 얘기 많이 나왔었던 인텔리안테크였고 그때 당시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9월 이후부터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. 인텔리안테크가. 그 때문에 어떤 매수 시점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인텔리안테크 살펴봤고 엑시콘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아주시죠. 네, 엑시콘은 이제 그 대표이사가 2,670주를 이제 12,000원 정도에서 이제 장내 매수를 했고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가 흐름들이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엑시코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많이 빠졌죠. 특히 네.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이제 테스트 검사해주는 이제 장비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DDR5 수혜주로 좀 알려져 가지고 한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뭐 심텍도 그렇지만 DDR5 관련주도 그냥 다 빠져버렸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진한 상태에서 결국엔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무너졌는데 그러나 일단 대표이사도 매수가 들어왔고 또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괜찮게 끝났고 하기 때문에 좀 주가 반등은 좀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닥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장내 매수까지 좀 들어온 걸 봤을 때는 엑시콘도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크게 오르질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가격 매력은 좀 충분하니까 한번 뭐 지금은 접근을 해볼 좀 타이밍이 아닌가. 그러니까 지수가 뭐 바로 가기는 아직은 좀 쉽진 않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흔들릴 때 뭐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딱 그 바닥권에서 장내 매수가 있었네요. 12,000원에 있었는데 엑시콘에 대해서도 바닥을 다지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반등
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현대중공업지주는 이제 이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선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대부분이 그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 정유주로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 사장이 3,000주를 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65,369원 평균 단가가 그렇게 찍혀 있는 거의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위에 있죠. 그래서 최근에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현저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요. 한 주당 뭐 자산 가치가 8만 원이 넘어요. 넘는데도 지금 주가가 6만 원대 있으니까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아무래도 지주사라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꽤 됩니다. 한 5에서 6% 정도 배당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연말 배당은 또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정유 모멘텀 S-오일이 올라갈 때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내에서도 굉장한 가격 매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설사 그런 매력이 뭐 부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평가돼 있고 배당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잃을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험주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좀 편하게. 그래서 장내 매수도 들어오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좀 뭐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좀 약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말까지 그런 기업으로 좀 편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지배 구조도 구조고 이름이 이름이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상장하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만 정유 쪽으로 기대감 가져보면서 한번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현대중공업 지주 이렇게 얘기 들어봤습니다. 자,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픽해온 종목들도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쪽 이야기 준비하셨어요?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좀 약간 색달랐다고 해야 될까요? 그 방산업종에 대해서 보고서가 네.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색의 매력이라 그러죠.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요. 우리나라의 그 방산 회사 하면 딱 4개 떠오르시잖아요. LIG 넥스원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또 한국항공우주,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. 예, 요게 가장 대표적이죠. 이제 중소형주를 제외하고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대요.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4개 다 사도 괜찮다. 예, 각각 왜냐하면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같은 섹터를 그냥 4개가 있으면 4개 다 사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그럴만하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가 이제 LIG 넥스원인데 LIG 넥스원은 얼마 전에 이제 국방 중기 계획이 발표된 거 아마 뉴스통해서 보셨을 거예요.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요 내용에 따르면은 예전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뭐 그 국방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할 때 이제 방위력 개선비가 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거든요. 근데 그 비용 중에 또 일부 많은 부분을 그 해외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이제 뭐 그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 구매하는데 좀 일정 부분 투입이 됐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방위력 개선비 중 거의 80% 거의 압도적이죠. 이거를 그냥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국내에 지출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국내 내수 방산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장 좀 중요한 게 감시, 정찰, 뭐 타격, 뭐 미사일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 쪽에 돈을 좀 많이 쓸 거라고 합니다. 근데 LIG 넥스원이 거기에 딱 맞는 기업이에요. 그래서 거의 지금 방위산업 노출도도 100%가 좀 되는 좀 상황이고 또 물론 인공위성 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게 내수 방산 쪽이니까 LIG 넥스원은 그런 면에서 좀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선택을 사실 하시면 돼요. 내가 뭐 이게 고성장을 한다는 아니지만 네.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. 뭐 스토리도 되겠지만 그래서 LIG 넥스원은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이거 하면 뭐 다들 아시고 그냥 우주 딱 떠올리시잖아요. 하나 시스템이. 그래서 뭐 그 얼마 전에 원앱도 지분 투자도 좀 들어갔고 이게 8.8% 아까 설명드린 그 인텔리안 테크가 공급하고 있는 네. 그 원앱이라는 영국의 위성통신 업체 지분도 8.8%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인공위성 시장을 굉장히 정부 주도로 키우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0개 정도 인공위성을 좀 띄우겠다는 그런 이제 그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어요. 거기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이제 할 역할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하나그룹이 이제 김동관 사장 좀 중심으로 해서 가장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이 우주항공 쪽입니다. 특히 네. 이제 그쪽에서 인공위성 쪽에 열을 많이 올리는데 근데 하나 시스템은 또 인공위성도 분명히 있지만 UAM이라고 예, 그 현대차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UAM 투자도 좀 늘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 1.2조 원 4월 달에 유상자 끝내가지고 자금도
충분히 좀 확보를 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주 쪽, 그러니까 내가 좀 인공위성, 물론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? 다다음 주에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네, 되어 있긴 맞아요. 한데 어쨌든 이제 그 관련해서도 모멘텀은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은 우주로 한번 내가 선택해 보실 분들은 선택을 해보셔도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얘기해 주신 김에 저희도 화면 통해서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21일에 누리호 1차 발사일이 확정이 이제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사업 참여한 데가 어디냐라는 관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네. 없잖아요.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국항공우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어요? 네,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단 발사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가지고요. 그 러시아 기술을 많이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% 국산을 못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걸 다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제작을 하고 특히 항공우주가 이런 조립을 하는 것 같고 거기 들어가는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하나그룹과 사실상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큰 이제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 우리 한국에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면은 이게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 되지를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인공위성 만드는 나라는 많지만 인공위성을 그 미사일에 태워서 쏴줘야 우주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발사체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진짜 이제 우주항공 강국으로 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이거를 다 방산업종들이 하거든요, 대부분. 네. 그래서 방산주에 좀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뭐 얘기를 더 해주신 얘기해드립니다. 겁니까?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수출 쪽, 아까 에라이즌 엑소는 그 내수 쪽이고 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출인데 최대 1조 원 규모의 호주 그 K9 뭐 자주포라고 하는데 이거 사업 본계약 체결을 좀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좀 기대가 되고 역시 호주 쪽이니까 이제 수출 계약이 맺어질 것 같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. 레드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호주의 장갑차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랑 지금 경합 중이래요. 네. 최종적으로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. 근데 만약에 된다라면은 사업 규모가 이게 무려 12조 원이래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. 국내 뭐 방산업체 중에서 이 정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건 거의 역사적인 뭐 신기록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따낸다면 주가가 주당 2만 원 정도 올라야 된다. 이런 이제 그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수출 쪽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 있게 보시고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우리나라 방산업체 가장 중심인 기업이잖아요. 사실. 네.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좀 못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인데 이 회사는 왜냐면은 그 코로나19 가장 피해주 중에 하나인 게 항공기 그 부품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. 네. 근데 비행기가 지금 있는 비행기마저 지금 리스로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데서 비행기 이제 제작을 사실상 중단해 버렸죠.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주문을 늘리고 있대요. 그러니까 이 항공사들도 지금 비행기가 부족하거든요. 만약에 2023년 4년으로 갔을 때 항공 수요를 감당하려면 더 주문을 해야 돼요. 근데 지금부터 바로 주문 들어가야 그걸 만들어서 그렇죠. 23년, 예. 뭐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보잉과 에어버스 주문이 지금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체 부품들을 이 한국항공우주가 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. 특히 매출 비중의 거의 최대 절반까지가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항공기 구조물에서.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 하면 사실 인공위성도 있고 또 전투기도 만들잖아요. 그것도 있지만 가장 주력 중에 하나는 항공기 부품 사업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공우주도 좀 약간 가격 면에서는 가장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업은 리오프닝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.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방산주 4개 종목을 얘기해 줬고 각각의 포인트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랄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종목 픽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산업종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.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이제 그 악재들이 어제는 좀 이제 의미 있게 올라갔던 게 악재가 뭔가 약간 하나라도 해결되는 기미가 보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
지금 모든 악재들은 다 반영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PER이 10배면은 옛날에 위기 시의 밸류에이션이에요, 사실은.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한국만의 지금 독특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. 수급이 개인 투자분들도 좀 수급이 너무나 취약해져 버렸고 신용 대출도 막아버린 상태가 좀 되는 가운데 신규 매수하기도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거기에 반대 매매 또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신 게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사실 많이 반대들 하신 건데 지금 보면 뭐 외국인들 보면은 무차익 공매,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틱률이라 그래가지고요 현재가 위에다만 매도를 때려야 되거든요. 근데 보면은 간간히 밑에다도 때리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한번 확인도 필요하고.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불만이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, 네. 사실. 공매도가 뭐 몇백 조 나왔다고 하니까. 230조 네. 5개월 만에 뭐. 아, 그게 뭐 너무 심한 거잖아요, 네. 사실은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시장을 그냥 아예 뭐 밀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악재들을 이용해가지고. 그래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그게 당장 뭐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연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라든가. 네.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생겼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수급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세를 결정한 문제는 아닌데 당장 한두 달간은 굉장히 짜증날 수밖에 없거든요. 다른 나라보다 왕따를 당할 수밖에 네. 없으니까.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실마리가 나오려면 연기금이 좀 제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기금이 지금 그 외국인들은 사실상 보면은 이 9월 들어와서도 오히려 뭐 순매수 할 때도 많았어요. 근데 네. 연기금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연기금이 10월 달도 아직은 매도인데 지금 주식 비율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연기금이 이제 굳이 국내 주식을 줄일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만 매수로 좀 터닝을 해주면 좀 꼬인 수급은 좀 풀리지 않을까.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외부 악재는 여러분도 뭐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될 기미는 보이니까 결국 저는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다. 그러니까 당장 해결될 이슈들은 뭐 아직은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는 희석이 되고 좋아지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우리 편으로 좀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뭐 바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환경은 아니니까요. 2,900을 저점으로 해서 좀 점진적으로 바닥 다지면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은 아마 잘 나올 거예요. 네.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. 뭐 시장도 알고 있고 3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4분기 내년에 감익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큰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니까 근데 뭐 그 악재마저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 반도체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저는 결정하는 건 파운드리 같아요. 네. 어젠가 그제 그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서 GAA 기술이라고 TSMC랑 좀 다른 기술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3나노 공정을 그 기술로 그 양산을 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거든요. 그게 되면 전력 소비도 훨씬 줄고 성능도 한 40% 개선이 된대요.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게 기대감을 만약에 시장이 갖기 시작하면 실적이 안 좋아져도요. 밸류에이션을 올려버려요. 그냥 PER이 12배 정도 되는 거를 15배 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건 실적보다 이거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. 파운드리에 대해서 삼성에 기대를 하면 다시 8만 9만 전자 가는 거고 아니다 확인 끝까지 해야 되겠다. 그러면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운드리의 성과에 대해서 계속 좀 업데이트 하시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뭐 잠정 실적이라 구체화해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추정치들은 또 오늘과 내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과연 파운드리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지 뭐 확정 실적 나올 때까지도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